반갑습니다. 저 여기 오면서요, 그 벚꽃이 핀 걸 봤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그 화면으로 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 벚꽃을 본 것은 그 함안이었는데, 경상도요. 그 KTX가 그 함안까지 안 가고 창원에서 그 승용차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그 함안의 그 군 과장님께서 저를 안내를 해주는데 벚꽃이 흐드러진 곳을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서 제자들 카톡방이 여러 개 있는데 글로 보내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억만가만의 팝콘이 동시에 터진 듯한 꽃밭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꽃멀미를 하고 있는데 나는 꽃멀미보다는 사람멀미를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멀미라는 낱말은 부정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뱃멀미나 뭐 차멀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앞에 사랑자가 붙으니까 다 사랑멀미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사랑자가 들어가면은 이 멀미가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퐁당, 사랑이라는 용광로에 퐁당 빠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고 딱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야만 합니다. 만약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살지 못하면은 나이 들어갖고 반드시 후회를 하는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할 뻔했는데 해야 했는데 할 걸 그랬는데 이런 후회를 하면 잘못 산 겁니다. 그런 전제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이렇게 돌아앉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허리하고 어깨가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왕 하시려면 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의자를 돌려서 네 이렇게 돌려 놓으셔야 돼요. 네. 인생 이야기니까요. 먼저 인문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문학 자꾸 이야기를 할 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문학, 특히 이런 것들은 왜 생겼느냐면 죽음이 없으면은 인문학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태동 동기라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전제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죽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것을 가능하면 빨리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댁에 가시면은 반드시 이걸 한번 해봐 주세요. A4 용지를 꺼내놓고 절대 볼펜으로 쓰지 마시고 연필로만 쓰세요. 죽는 날까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솔직하게 100가지를 1번부터 쭉 써보세요. 근데 이거 쓸 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일기 써보셔서 알겠지만 일기라는 거는 남이 볼지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늘 사기를 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시지 말고 아주 솔직하게 하고 싶은 거 100가지를 쓰고
끝나고 나서 반드시 불태우거나 찢어서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문 잠그고 쓰셔야 돼요. 남이 보면 이거 큰일 납니다. 솔직히 썼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면 그 100가지 중에 내가 10가지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럼 이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이런 전제를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이요, 자꾸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유달리 세계에서 행복하지 않은 국민입니다. 그 작년 봄 조사죠. 유엔기구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대한민국의 행복도가 143개 국가만 조사했는데 118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나라가요, 이런 행복도 조사를 하면은 비교적 솔직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디 가서 나 불행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좀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이 행복도 조사를 하면은 수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정답 없습니다. 인생은 명답을 찾아서 사는 게 행복입니다. 인생의 명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잘 놀다 가지 않으면 유죄입니다. 그럼 누가 처벌하느냐? 여기 변호사 선생님 계신데 이 처벌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노셨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놀았다면 거의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잘 놀았으면 한량이고 여자가 잘 놀았으면 환양 거식이었어요. 놀 수 없는 나라였어요. 노는 법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놀면 나쁜 인간이었어요. 왜? 대한민국은 너무 절박한 나라였어요. 가장 가난했고 할 일이 없었고 돈 벌 길이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 절박한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놀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놀게 사회가 내버려 두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의학, 환경, 영양, 식품 이게 다 좋아졌어요. 여기가 옛날에 상무대였는데 제가 여기서 옛날에 그 훈련 받을 때요. 이 근처 참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이었죠. 근데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한국인은 평균 수명이 너무 빨리 늘어나 버렸어요. 근데 평균 수명 늘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바람에 한국인은 10수년간 병자로 살다 죽어라. 여러분 집안의 어른들 한번 보세요. 전부 병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세계 암학회에서 한국인은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는다고 공표를 해버렸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러면 한국인은 이렇게 쉽게 암에 노출이 되고 병에 노출이 되느냐? 바로 애타게 산 세월이 너무 길어서 공부하느라고 취업하느라고 직장만 하느라고 아이 키우느라고 그 다음에 밀려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타게 산 세월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세포, 여기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세포 분열할 때마다 세포 끝에 텔로미아라는 게 있어요. 제 손가락을 보시면요. 이 텔로미아가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세포 분열할 때마다 짧아집니다. 늙으면 이게 아주 짧아져서
암세포 침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암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질병 코드에 잘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늘어나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작년 초까지는 이렇게 늘어나는 방법이 없다는 게 의학계의 공식 결론이었습니다. 2009년도 노벨 의학상을 받았거든요. 이걸 가지고. 근데 작년 2, 3월에 카나다와 미국 의학 전문팀이 텔로메아가 늘어나는 방법이 있다. 젊어지는 방법이 있다. 이걸 공표를 했어요. 이걸 바꿔 말씀드리면은 그 스트레스가 받을 일이 있으면 받으라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중년 나이가 되면은 부부싸움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이제 피해요. 속으로 쌓아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가능하면 빨리 풀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세포가 이 몸에 신비함이 있어요. 세포가 그걸 이겨내려고 지가 그 NK세포를 활성화시키거나 병경세포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고 빨리 털어버리는 거. 두 번째, 음식은요. 내 몸이 원하는 만큼 먹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은 이 좋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DNA 구조, 그 다음에 나이와 키에 걸맞는 적절한 살집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그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다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한국인이 드디어 살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해지고 수명이 길어진 겁니다. 세 번째, 운동량이요. 자기 몸에 걸맞는 운동량을 갖고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몸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조금 육체를 괴롭히는 게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 근육 속에서 NK세포, 그 내추럴 킬러가 활동을 가장 강화하기 때문에 이 암세포를 잡아먹게 하고 내가 암으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근육이 있어줘야 돼요. 그 근육은 배꼽 아래쪽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쪽이에요. 그렇다면 뻔한 거죠. 걷는 게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저 안내 KTX 역사에서 안내해 준 분, 에스컬레이터 그쪽으로 안내하려고 원래 걸어갑시다 그랬어요. 제가 용산역에서도 걸어보니까 그 용산역 바닥에서 위까지 올라가는 게 72개더만요. 예. 그걸 계속 이렇게 걸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근육을 생산해야만 근육 속에서 NK세포가 활약을 합니다. 이 세 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쉬운 거죠. 근데 쉬운 거는 안 해요. 근데 여기 돈이 들거나 뭐 복잡하면 이제 억지로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늙어서 경제적으로 곤궁하거나 건강을 망치는 재앙입니다. 근데 배고픈 건 국가가 해결해줘요. 이 법을 제가 만들었어요. 기초생활보장법.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치료도 국가가 해줘요. 그런데 고통을 한 님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고통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아주 가장 끔찍한 아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먹어서 육신이 망가져서 그 통증이 심하거나 고통이 심할 때 젊어서 아무리 잘 살았던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이야기가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헐리우드의 명배우들이 우리보다 촬영 기간이 길죠. 그래서 영화사에서 건강 검진을 해주지 않으면 큰일 나요. 만약에 촬영 중에 촬영 끝나고 나서 몸이 아팠다. 그럼 영화사가 엄청나게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자주 해주는데 악당 역할, 노인 역할, 병자 역할을 한 배우들은 촬영이 끝나고 나면 신경전식과 치료를 받거나 심하면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역, 청춘 역, 희극, 남 도와주는 역할을 한 배우들은 평균 3살에서 5살 신체 나이가 젊어져 있다고 합니다. 역할만인데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요, 지난달이네요. 무슨 영화 VIP 시사회를 갔더니 어둑어둑해서 잘 몰랐는데 박정자 선생님이 가운데 좀 앉아 계신데 선배께서 저보고 그래요. 문화유산 국민신탁 지금 이사장 하는 김종규 선배님께서 아리따운 미녀를 홀로 앉아있게 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대가 옆에 가서 앉아라. 그래서 이 영화를 같이 보면서 이 얘기저기 또 하게 되는데요. 그냥 아주 쉽게,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제 그 감각이 예민하니까요. 그 박정자 손숙 선생님 같은 경우, 제가 직접 물어봐요. 이 얘기가 맞냐, 맞대요. 그 연극할 때요, 병자나 악당, 노인 역할 맡으면은, 끝나고 저희가 간식들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붓고, 살찌고, 주름살 생기고, 잠 안 오고, 불면증 생기고, 속이 더부룩하고, 기분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런데, 박정자 선생님 같은 거 몇 년 전에 그런 연극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하고 총각하고 연애하는 게 있었어요. 그 연극을 할 때는 소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주름살이 사라지고 잠이 잘 오고 몸이 가볍고 다이어트까지 된대요.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살아있는 동안에 잘 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논다는 걸 가지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골프들 하실 테니까요. 골퍼는 돈을 내고 걷죠. 캐디는 돈을 받고 걷죠. 근데 골퍼는 꼭지새벽에 눈비 맞으면 돈을 잃어도 또 가요. 근데 캐디는 돈을 받고 그러는데 잔병치레하고 짜증이 나요. 이유가 뭐죠? 뻔한 거죠. 골퍼는 즐긴 것이고 캐디는 노동이고 돈벌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즐기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투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투자는 마음 투자, 그 다음에 몸 투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 투자. 이게 전부 섞여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 잘 살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생은요,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여행길이에요. 그죠? 여행 맞죠? 여러분 혹시 살러 지금 가시는 분 있으세요? 네?
지금 우리 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솔직해야 돼요. 근데 죽으러 가는데 이 죽으러 가는 여행길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거 바보예요. 가슴이 떨리게 해야 돼요. 그럼 가슴 떨리게 살아줘야 돼요. 그럼 가슴 떨리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니까 가슴이 떨릴 것인가? 여러분, 육신이든 영혼이든 옷이든 집이든 자동차든 돈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달아서 없애야 돼요. 유행이 지나서 고장나서 쓸모가 없어서 못 쓰는 거 이거 바보짓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그걸 잘 쓰고 가줘야 돼요. 근데 가장 인생에서 잘 써야 할 게 뭐냐면 내 몸과 내 마음입니다. 이걸 잘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이 여기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무엇인가 교류를 하고 인연을 쌓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를 제가 몇 가지 화두를 던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댁에 가셔서 거울 보고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두 번째는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15살 먹은 침팬지를 4년간, 물론 영어죠, 140개 단어를 가르쳤는데 4년 뒤에 이 침팬지가 말을 시작했어요. 개와 늑대 DNA는 1.8 차이밖에 없어요. 퍼센트. 사람과 침팬지는 1.6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침팬지가 훨씬 가까운 거예요. 4년 뒤에 침팬지가 말을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제 강연 들으신 분은 뭐 대충 아실 텐데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 없다 합니다. 지금 어느 분이 참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요. 저 어렸을 때 귀신 무지하게 많았어요. 달걀 귀신부터 시작해서 무슨 몽당 빗자루부터 시작을 해서 귀신, 도깨비 귀신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그 많던 귀신 다 어디 갔냐고요. 응? 지금 천장 한번 쳐다보실래요? 천장. 저 전기불 때문에 그 많던 귀신이, 가로등 때문에 그 많던 귀신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 밀림지대, 사하라 사막, 인도 네팔, 가까운데 필리핀 민다나오 밀림지대, 거기 가면 지금 귀신, 도깨비 무지하게 많아요. 아시겠죠? 어두운 곳이면 어디든지 귀신과 도깨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 마음처럼 변덕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어두운 곳을 헤매다가 겨우 밝은 곳으로 왔다가 다시 또 어두운 곳으로 가고 이걸 왕복해요. 근데 두뇌가 좋을수록 밝은 쪽에 있지 않고 거의 어둠 속으로 가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은요, 그 전에 상담을 해보면 제일 싫은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 중에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변덕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변덕스럽지 않고 초지일관하다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죠. 만약에요, 여러분 스스로 내 그 속마음을 전부 펼쳐가지고 이렇게 널어놓고 불빛이 환한 데서 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잡한 사람. 이 복잡한 것이 말하자면 최첨단 무슨 컴퓨터보다도 훨씬 복잡한 거예요. 이번에 바둑 할 때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 게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놔둘 것이냐, 이걸 조금 정돈할 것이냐, 정돈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화두는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은 이렇게 펭귄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막 옹기종기 웅성웅성 하다가 왜 못 들어가느냐면 바닷속에 천적들이 많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용감한 펭귄이 첨벙 먼저 뛰어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펭귄들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모두 다 첨벙 뛰어들어가서 먹이도 구하고 죽기도 하고 새끼도 기르고 그러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맨 먼저 뛰어들어간 펭귄이 퍼시트 펭귄이라고 그래요. 영어 관용어로는 이미 굳어졌어요. 용감한 자, 혁명가, 지도자, CEO 이렇게 정해졌어요. 묻겠습니다. 이게 진짜 용감한 펭귄일까요? 아니면 병들었거나 힘이 없어서 밀려서 굴러 떨어졌을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후자죠. 이렇게 여쭤봤을 때는 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왜 펭귄을 보면 정말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구분을 못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 뒤에 연구를 했더니 실제는 용감한 게 아니고 밀려 굴러 떨어진 거예요. 짐승세계에는 전부 이렇습니다. 오직 인류만이 나보다 병들고 고난받고 모자라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을 끌어안고 왔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위대해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아주 운동도 하고 건강하신 분이요.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홀로 도착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생존할 수 있을까요? 뿔이 있어요? 날개 있어요? 부레가 있어서 물속에 살 수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독립발이 있어서 겁을 줄 수가 있어요? 표범이나 사자처럼 강인한 이빨과 내달릴 수 있어요? 원숭이나 다람쥐처럼 나무를 타고 도망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가서 아이를 낳다 기를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생육기간이 너무 사람이 길어요.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동안 기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처럼 독특한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요, 가장 위험한 멸종 위기종입니다. 본래. 근데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함께 더불어 돕고 힘을 합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 만물의 영장이 된 겁니다. 그 이제 대전제가 바로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전제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은 왜 사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걸 모아보면은 우리 이제 현대 한국어로 보면은 행복이라는 낱말이 돼요. 그럼 행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제가요 여기서 뭔지 않네요. 완도에 작년에 해주류 박람회 했죠. 거기 홍보대사를 맡았었는데 가끔 완도에서 특산물이죠. 전복이 올라와요. 저녁에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공짜잖아요. 그러니 옛날에 구중궁궐의 왕은요, 전국에서 특산물이 365일 올라옵니다. 기록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 왕은 진짜 할만한 거죠. 자, 이렇게 전국에서 올라온 특산물을 왕은 먹을 자격이 없어요. 기미상궁이 미리 다 먹어봐야 돼요. 안 먹으면 큰일 나요. 감찰상궁이 지키고 있어요. 먹고 나면 한 2~3시간 뒤따라다녀요. 탈이 났는지 안 났는지. 묻겠습니다. 기미상궁, 최고급 음식을 먹는 기미상궁 소망이 뭘까요? 네?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 소망이에요. 이거 얼마나 지겹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지금 청와대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기미상궁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검식관이라고 그래요. 1월 달에 청와대 경호본부장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래, 제자니까 그랬어요. 지금도 식약처와 경호처에서 합동근무하냐, 검식관. 그렇대요. 그럼 검식관은 대통령이 외국 갈 때 꼭 같이 가야 돼요. 비행기도 같이 타야 돼요. 왜? 미리 타서 물, 커피, 홍차, 녹차 조금씩 다 마셔봐야 돼요. 대통령이 언제 뭘 마실지 모르니까. 이 사람 소망이 뭘까요? 저 편한 사람과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소망이에요. 여긴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죄송한데 앞에 계시니까 제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요. 거기서 우리 둘이 할 얘기 있으니까 식사하자. 그러면 밥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이제 지금 하는 말이고요. 실제 있으면은 밥맛 없어요. 왜? 이물없거나 편안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초면이고, 그죠? 그런 거예요. 이물어지면 그때는 상관이 없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이게 없어요. 자, 캐디도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캐디는 너댓 시간 동안 대책 없이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없냐? 자, 화두를 가져오죠. 여러분 15살 먹은 침팬지 4년 뒤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Let me out.
나를 놓아줘. 나를 놓아달라. 여러분, 제가 동물원에요.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이요. 의약품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 의약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신경성 질환도 많고, 정신질환도 많고, 뭐, 소화도 불량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풀어주면 다 나아버려요. 가둬놓으면 그런 병이 생겨요. 짐승들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자유인데, 자유는 남이 만들어주는 법이 없어요. 모두 내가 만들어야 돼요. 자유를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어렵게 생각하면 참 복잡한데요. 생각을 슬쩍 바꾸면 이게 자유예요. 생각을 슬쩍 바꾸는 게. 생각 바꾸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지금 여기 명함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명함을 향기나는 꽃다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향기나는 꽃다발을 여성들에게만 한 다발씩 드릴게요. 이거 누구 거예요? 네? 여성들에게만 한 다발씩 드렸어요. 향기나는 꽃다발을. 누구 거예요? 지금 제가 충청도 온 것 같아요. 진짜 충청도 온 것 같아요. 제 고향이라 그냥 말씀드리면은 이 남도 쪽이나 뭐 이쪽에서 막 이렇게 하면 음식점에 가면 막 사인해달라, 인증샷 찍자 막 그러거든요. 근데 충청도 저 고향 쪽으로 가면은 식당에 가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는 해요. 저거 왔다 이거죠. 그렇게는 얘기를 하지만 말을 지키질 않아요. 근데 밥 다 먹고 일어나면 가까이 와요. 와서 귓가에다 대고 기주. 누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분위기 이렇다고요. 자, 꽃을 드렸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가져가세요? 버리세요? 가져가죠. 그럼 두 번째요. 며칠 썩은 음식물 쓰레기 있죠. 냄새 고약한 거. 생선 막 들고 그래서. 그걸 제가 한 봉지씩 드렸어요. 그 누구 거예요? 그건 네 거죠. 받기 싫죠, 갑자기.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꽃도 쓰레기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그죠? 말로만 있잖아요. 근데 꽃은 받고 싶고 쓰레기 받기 싫었죠. 만약 쓰레기를 받았다면 어떡하실까요? 버리죠. 그렇죠. 던지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오늘도 KTX를 타고 오는데 옆자리에 시끄러워요. 전화 계속 걸고 안내방송 나오잖아요. 전화 걸지 말래도. 그 다음에 신문을 막 쫙쫙 펼치면서 이게 신문 소리 참 이게 신경 긁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물 같은 거 막 그냥 구겨놓고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의 쓰레기는 이렇게 잘 버리면서 왜 생각의 쓰레기는 갖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그런 데서 막 전화 막 걸고 신문 막 하고 막 쓰레기 버리고 운전하고 다닐 때 쓰레기 담배꽁초 바깥에다 탁 던지고 하는 사람들 유심히 보세요. 관상 좋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희한해요. 유심히 보세요. 정말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건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이유가 있어요. 관상이 나빠져요. 관상 나쁜 사람은 반드시 몸이 나빠져요.
이게 아주 특징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 산술입니다. 자, 이제 뒷얘기 나올 거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요. 육신의 쓰레기를 그렇게 잘 버리는 사람이 왜 영혼의 마음의 생각의 쓰레기는 갖고 사느냐? 여러분, 이 생각의 쓰레기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할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생각의 쓰레기처럼 쓸 데 많은 게 없어. 이게 암세포 만드는데 아주 탁월해요. 여기 그 의료인 계시면은 대번에 아실 거라. 그리고 내장기 망가뜨리죠. 피부 망가뜨리죠. 살맛 안 나게 하죠. 근심 걱정 만들죠. 인생이 두렵죠. 이거의 원자재.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다 보면 어떻게 가시 찔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시 찔리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그냥 가시 꽂아놓은 채로 이렇게 보고 다니세요? 빼요? 생각의 쓰레기도 가시예요. 빼서 버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생각의 쓰레기 늘 받아요. 늘. 그러면 받고 돌아서면 버리면 돼요. 돌아서면 버리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잘할 것 같죠?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근데 이 말을 하고 돌아갈 때는 잘 돼요. 왠줄 아세요? 저한테 체면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이 체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버릇이 제가 안 좋아서 밤에는 늦게 자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아주 징글징글해요. 근데 이제 새벽에 뭐 어디 간다 그러면 5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계 2개를, 그러니까 배터리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려고 시계 2개를 이제 시계를 맞춰놔요. 그래놓고 이제 와인을 한잔하고 수면제 반알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틸록스라는 수면제가 있어요. 여러분 처방 받으신 분 알 거예요. 이거를 반알을 먹으려면 반드시 입에다 넣는 순간 휴대폰을 끄셔야 돼요. 안 끄면 프로포폴에서 깨어날 때처럼 산지사방에 전화가 걸거나 문자 보내거나 그래 사고가 납니다. 아시겠죠? 이 프로포폴도요, 맞고서 깨어날 무렵에 여기 의료인 계시면 아실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요. 하고 싶은 말, 부부싸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프로포폴 맞을 일, 그러니까 건강검진할 때 그럴 일이 있으면 한 열흘 정도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셔야 돼요. 자기 말을 자꾸 한다고요. 자, 그렇게 놓으면 평소에 같으면 약을 먹은 데다가 술도 한잔 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벨소리가 시끄러워서 일어나는 건데 자다가 눈을 탁 뜨면은 4시 40분, 45분이래요. 그러면은 누워 말아. 근데 그 벨소리가 싫으니까 이제 일어나요. 그러면 15분이나 20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정적으로 뭔가 정리가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짜증이 나거든요. 일어나면 내가 조금 더 잘 수 있었는데, 근데 이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사람을 만나잖아. 그러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이 돼서 내가 길을 받아오려면 내가 편안해야지.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 만나러 가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이 15분, 20분 손해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뭐냐면 나한테 체면을 건 건데, 어젯밤에 걱정이 뭐냐면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꾸 체면을 걸었기 때문에 미리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게 미리 일어나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자꾸 체면을 거셔야 돼요.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건강해. 나는 근사해. 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나는 정말 멋있게 살 거야. 이렇게 자기한테 자꾸 체면을 걸어줘야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걱정하고 조바심을 내고 그러면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인생이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란 대로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인생이 재밌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은 지구가 멀쩡할까요? 네? 지구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멀쩡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을 하고 즐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걸 가지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계속 삐뚤빼뚤 좌우로 흔들리면서 가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그걸 이용해서 즐겨야죠.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지구의 중심이 어디죠? 지구가 평면이면 중앙이 있어요. 그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공처럼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터널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터널은 높낮이가 있어요. 그죠? 터널을 이렇게 반드시 파면 큰일 납니다. 터널 반드시 파면 비가 오면은 물이 전부 가운데로 고여요. 그 평양에 북한의 평양 공항에 보면은 물이 가운데 이렇게 늘 고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과학적 계산으로 지구의 타워의 원형 있죠. 원형대로 만들지 않으면 가운데 물이 고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그죠? 그러면 지구가 공처럼 둥글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댁으로 돌아가시면 지구의 중심은 댁이 지구의 중심이에요. 그럼 묻겠습니다. 세상의 주인 누구죠? 그죠, 나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인처럼 살아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인처럼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냉정하게. 여러분요, 원하는 게 많거나 기도할 게 많다면 이미 나는 그것들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미 나는.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왜 노예로 사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돈, 건강, 인물, 학력, 집안, 남편, 아내, 자식, 아파트, 자동차 이런 것들에게 내가 내 목에 밧줄을 매서 그 밧줄 끝을 거기에 맡겨놓고 내가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고요.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냐 이거죠. 한번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은 계속 끌려다녀요. 그걸 탁 자르세요. 자라서 여기다 버리고 가세요. 뭐 이 호텔에서 그거 안 치워주려고요. 그죠? 내가 주인입니다. 주인답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죠.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국인이 두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늘 비교를 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행복 어디 있죠? 네? 그죠? 물어보면 다 내 마음에 있다고 해요. 이게 묻지 않으면 마음 밖에 있고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 남이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인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두뇌가 워낙 좋기 때문에 늘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가지고 열등감에 젖고 주눅이 들어요. 근데 두뇌가 좋으니까 또 열등감에 젖으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이것을 방어막을 잘 쳐요 또. 방어막을 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로 쳐야지 안 보이는 걸로 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체면주의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한국인은요, 체면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 이 체면주의가 왜 생겼느냐면 두뇌가 좋고 열등감을 이기려고 체면을 딱 걸어요. 자, 이 체면 거는 걸 한번 보죠. 한국이 세계에서 국가나 국민 그 경제 규모 이런 걸 총합으로 보면은 명품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해요. 두 번째, 대한민국이 명품 천국만 되는 게 아니고 성형 천국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뒷동산 올라갈 때도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옷을 입어야 돼요. 뒷동산 가다가 내 옷이 좀 허름하다 이거 못 견뎌요. 그래서 이 열등감을 극복을 해야만 행복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두를 가져올게요. 여러분,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없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할 줄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 하고 계세요. 열심히. 누구랑 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보세요. 부부가 갈등이 없고 미움이 없고 화가 없고 싸움이 없으면 그건 부부가 아니고 물건끼리 사는 거예요. 부부 싸워야 돼요. 다툼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정신 멀쩡한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부부싸움은 싸움만 해야죠. 그죠? 왜 심판을 겸임하고 싸워요? 그러면 승부가 나요, 안 나요? 누가 하나 죽으면 결론이 나요. 죽기 전에는 계속 죽을 때까지 둘이 거울 보고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의미예요. 승부가 안 나요. 근데 오늘 댁에 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거울 보고 어금니 물고 눈을 부릅뜨고 가위바위보를 해보세요. 그거 바보예요. 근데 웃으면서 한 번쯤 해보세요. 웃으면서. 괜찮은 거예요. 이 얘기는 왜 들으느냐면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은 자존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온 우주 역사상 오로지 달랑 하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극복해요. 이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성들이요, 사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네? 아니, 죄송해요. 별걸 다 물어봤네. 근데 사랑한다고요. 열렬하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느냐면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황홀하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나는 지금 천당에서 놓이는 것 같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은 지옥 끝까지 내가 당신만 쫓아다닌다. 당신 나하고 꼭 살아달라. 이렇게. 오늘 댁에 가서 한번 해보실래? 그 다음날 이걸 해야지. 아마 그럴 거예요. 뭘 잘못 먹었거나 사고 친 줄 알 거예요. 근데 그게 때가 있잖아요.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내일 모레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번 해보세요. 4월 1일 날.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요, 이렇게 거울 보고 웃으면서 장난처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그죠? 세상을, 나를 농락하라는 게 아니에요. 즐기라는 거죠. 또 하나요, 비상금 감추다 걸리면 참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상금을 봉투에다 넣고 미리, 겉봉에다 미리 써놓으면 돼요. 당신만을 사랑해. 필요할 때 이거 꼭 쓰세요. 이렇게. 그죠? 뭔가 이렇게 좀 인생을 장난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울 보고 눈을 부릅뜨고 가위바위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장난처럼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도 장난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죠? 친구처럼 나이 들수록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렇죠, 넘어가 준다. 뭐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나 드리죠. 제가 대학 들어갈 때요, 전기후기에서 4번을 떨어졌어요. 근데 마지막에가 어디냐면 제 모교인데 건국대학교 국문과 20명 뽑는데, 시험을 딱 보고 와서 동네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자랑을 했어요. 아, 난 합격이다. 이 정도야 뭐. 그죠? 그 시절에 건국대학교 국문과는 웬만하면 들어갈 때거든요. 불만으로 들어갔어요. 네. 정말 웬만하면 들어갔어요. 근데 합격자 발표가 옛날에 이제 붓글씨를 4개짜리를 써서 붙여놨는데 가보니까 국문과에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글씨 쓴 사람이 다른 칸에 쓸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사학과에 박흥식이라고 하나 있더만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살면 뭐라나, 기차를 타고, 옛날에 이제 그 완행이죠, 난간이 전부 열려있을 때거든요. 그 추위에 내려가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봤더니 기차가 너무 느려요. 다치기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철구에서 뛰어내리려고 갔어요. 갔더니 그 겨울에 지금하고 다르죠. 눈이 하얗게 쌓여있는데, 단박에 안 죽으면 평생 고생하게 깊어요. 집에 그냥 갔어요. 집에 가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유서를 바글바글 써놓고 책상에다 탁 펼쳐놓고 동네 제일 친한 애 집에 가서 바둑두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난리가 났어야 돼요. 근데 껌껌하도록 아무도 안 찾으러 가요. 환장합니다, 이거. 이때 집에 기어들어가는데 가보니까 제 방에 아무도 들어와서 안 본 거예요. 그게
또 쓰고 나오고 또 쓰고 나오고 이걸 한 열흘을 여러 번 해보세요. 이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환장합니다. 이거. 그리고 열흘 만에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등록금을 내고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제가 2학년 초에 또 휴학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게를 너무 좋아해요. 게 왕주 있죠, 게주. 게주는요, 돈을 앞번호 탄 사람들이 이렇게 긁어서 이자를 와서 그거 갖고 이제 갯돈을 넣어주고, 이게 게 왕주의 특권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한 입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이 거덜이 나가지고 빚잔치를 하느라고 집도 팔고 다 팔고 제가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1년 반 뒤에 겨우 복학을 했어요. 빚을 내서.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공부를 할 틈이 없는 게 친척집, 친구집을 떠돌았어요. 우리 어머니 병상에 오래 계셨는데 돌아갈 때 제가 병원에 가서 어머니 개 든 거 있어요? 징글징글하다. 내가 미쳤냐 개를 하냐? 돌아가셨는데 제가 세 구찌 물어냈어요. 어지간하더만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틈이 없는데 그렇게 공부한 제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81년에 인간시장이 터지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로 제가 역사에 기록이 된 역사적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공부 안 했는데요. 왜 말씀드린 줄 아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무엇이든 좋아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남의 가슴을 미어 터지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못살게 굴거나 저질러 놓고 내가 못 견디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살아있는 동안 한 살을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원에서 관상 그 대가들한테 민속학을 하면서 일부러 공부를 했는데요. 물론 소설 때문에 공부한 거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보면 대충 이건 건달 같아, 생님 같아, 저건 좀 독살스러운 것 같아, 좀 순박한 것 같아, 대충 여러분 맞추죠? 거의 7, 80%가 맞아요. 근데 상대도 여러분을 보고 맞춘다고요. 그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요, 관상 바꾸는 거는요, 과학적으로 84일이 걸려요. 어떻게 바꾸느냐? 먹고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바꾸는데 온 몸이 바뀌어요. 근데 얼굴이 가장 빨리 표가 나요. 근데 관상이 좋아지면 병도, 잔병이 사라져요. 관상이 좋으면 암도 잘 안 걸려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꾸셔야 돼요. 자, 이 두 번째로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옛날에 왕의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그랬죠. 어진을 그리는 화가를 스승사자를 붙여서 화사라고 해야 돼요. 화가라고 그러면 큰일 나요. 화사는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노인네들이에요. 왜? 어떻게 살았나, 자식은 어떻게 키웠나 다 살펴보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노인을 선택한 줄 아세요? 왕의 초상화를 엉터리로 그리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여요. 반드시. 이건 대불경죄예요. 그러면 이 화가는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신분 차이 때문에 도저히 못 봐서 궁궐에 가서 왕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절만 하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궁궐 쪽을 향해서 향과 초를 켜놓고 절방석 놓고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절만 해요. 그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떠오를 때까지. 그리고 완성해서 통보를 하면은 가지고도 못 들어가요. 궁궐에서 어사가
풍악을 울리면서 어가 행렬로 와서 왕의 초상화 어진만 풍악을 울리면서 모시고 들어가요. 그 순간 화가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며칠 동안. 왜? 며칠 동안 대소신료와 가족들이 품평회를 하거든요. 그런 뒤에 어사가 다시 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이러 오거나 큰 상을 내리거나. 근데 거의 큰 상을 내려요. 기록을 보면. 큰 상을 내리고 왕의 어명을 전하는데 기가 막혀요. 갸륵하도다. 용안을 보지도 않고 어쩜 똑같이 그렸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께 끝나고 야 오늘 기분 좋다. 내가 소주 한잔 살게. 그리고 가시면 여러분 현금 내는 게 아니죠. 신용카드 주죠. 그때 나 오늘 돈 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나는 오늘 신사임당도 내 맘대로 했고 세종대왕도 내 맘대로 했고 그죠? 율곡선생도 내 맘대로 했고 외국에 가서는 그 나라 초대 대통령도 내 맘대로 하고 그 나라 옛 황제도 내 맘대로 하고 그죠? 세계적 인물들을 다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용돈 줄 때도 신사임당을 준 거고 자동차에 기름 넣고 다닐 때도 신사임당과 세종대왕 넣고 다니다가 내 맘대로 쓴 거예요. 그럼 내가 바보예요? 내가 위대해요? 세계적 인물을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나 바꿔도 여러분 진짜 살만 납니다. 돈 쓸 맛도 나요. 바꿔보세요.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궁궐 얘기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왕 옆에는 이렇게 화병이 많아요. 거기 꽃이 많이 붙여 있죠. 그게 진짜 생활을 꽂아놨다면 작가와 감독의 엉터리예요. 우리 왕궁에는 절대로 생활을 꽂지 않았습니다. 가짜 꽃인데 그 가짜 꽃을 궁궐의 꽃이라고 해서 비단 채자를 써서 채화라고 해야 돼요. 채화를 만드는 화장이 수십 명의 꽃만 만들어요. 밥 먹고 비단, 한상무시, 노루털 이런 걸로요. 보통 왕자나 공주 결혼할 때나 외국에서 사신 경우에는 보통 6만 송에서 8만 송이를 바꿔요. 꽃 종류가 여러 가지죠. 왜 그러면 가짜 꽃을 꽂고 생활을 꽂지 않은 줄 아세요? 아름다운 꽃은 백성이었어요. 백성을 꺾으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판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정신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진짜 우리 역사가 제대로 된 우리 역사 공부를 하면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장엄한 민족인가를 알게 돼요. 이 작은 땅에서 중국이 주변 국가를 다 쓸어 담아버렸는데 유일하게 끌어담지 못하고 멀쩡한 나라가 남북한입니다. 그 놀라운 피가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이 절박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채화, 화병 바꾼 날 벌과 나비가 날라올까요? 안 올까요? 날라오는 얘들은 제정신이 아닌 얘들. 왜냐하면 얘들은요 본능과 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와서 만져보고 감탄하고 칭찬하고 그래요. 오직 이만큼 사람의 감각이 뛰어난 겁니다.
자,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화병 받고 날 벌과 나비가 무수히 날라옵니다. 왠지 아세요? 진짜 꽃술을 따서 꿀에 대해서 가짜 꽃술에 발라놨기 때문에, 꿀 때문에. 여러분, 꿀 1kg을 생산하려면 꽃 520만 송에서 560만 송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찬란한 꽃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식사한 것도 농민에게 농민은 우리에게 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에 있는 것 자체가 수많은 꿀을 주고 꿀을 받고 그래서 생존한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그냥 꿀이라고 생각하면 꿀을 준 거고 꽃이라 생각하면 꽃인데 그냥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꾸셔야 돼요. 더 찬란한 꽃이 되고 더 많은 꿀을 이 땅에 주려면 내가 먼저 신나게 주인처럼 재밌게 그리고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런 의미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리셔도 좋아요. 이게 마지막이고 딱 한 번 삽니다. 지금부터 정말 신명나게 멋지게 꼭 사셔야 합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